자, 그러면 무섭다. 그죠? 제 1급 감염병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네. 치명률이 높거나 아니면 아주 빠른 속도로 확산하거나 이런 조건이 있어요. 1급 특성에 보시면 생물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혹은 집단 발생의 우려 이 두 개가 다 충족돼야 1급이 아니고요. 치명률이 높거나 혹은 5어에 5어 또는 집단 발생의 우려가 있다. 치명률은 떨어지는데 이거 엄청 잘 퍼져. 이러면 1급. 잘 퍼지진 않는데 걸렸다 하면 죽어. 이러면 1급. 둘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나 혹은 이거예요. 둘 다 충족되는 게 아니고. 우리 코로나가 1급이었죠. 한동안. 왜 그랬죠? 치명률은 떨어지지만 집단 발생의 우려가 있어서 1급이었어요. 지금은 몇 급? 지금은 5급은 없어요. 지금은 법정 감염병이 아니에요. 네. 올해 들어서 바뀌었어요. 작년까지 4급이었고요. 올해부터는 법정 감염병이 아니에요. 1에서 4급 어디에도 있지 않아요. 제1급은 뭐냐면 치명률이 높거나 혹은 집단 발생의 우려가 있으면 일단은 1급을 주고 봐요. 일단은. 그래서 이게 뭔지 밝혀지면 나중에 2급, 3급, 4급 이렇게 쭉쭉쭉 밀려나는데 이거 좀 빨리빨리 퍼지는데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무조건 1급 때리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 중요한 단어는 유행 즉시 신고. 유행 즉시 어디다 신고? 보건소에. 네. 유행 즉시 신고. 그 다음에 암, 격리. 요게 1급이에요. 그래서 올해 시험에 1급이 나왔나? 올해 시험에 1급이 나왔던 것 같은데 2급인가? 올해도 나왔어요. 집단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혹은 치명률이 높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면 1급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유행 즉시 신고, 그 다음에 음압격리. 음압격리가 뭔지 아세요? 음압격리실 들어는 봤죠? 코로나 때. 음압격리. 음압격리가 뭐냐면 병실이 이렇게 있으면 이 음압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쪽쪽 빨아들이는 쪽의 압력이 음압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입안에서 빨대로 쪽쪽 빨면 입 안에 음압인 거예요. 쪽쪽 빨아들이는 쪽이 음압이에요. 그 반대쪽이 양압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음압병실이 뭐냐면 환자가 여기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복도, 여기는 창문이 있고요. 창문에다 뭘 다냐 하면 음압 처치, 음압 처리 기계, 기구가 있어요. 음압 처리 기구가 있고 여기에 문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환자가 여기 누워 있고 여기는 복도예요. 병실 복도. 그래서 우리는 이 문으로 들어가서 이 환자 케어를 하고 이쪽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만약에 이 사람이 만약에 음압격리 하는 게 뭐가 있냐면 활동성 결핵 환자라고 치면 활동성 결핵 환자 그러면 결핵균이 막 나오는 거죠. 그 사람 침에서 활동성 결핵 환자가 여기 누워 있으면 우리는 일로 들어가서 케어하고 이쪽으로 나올 건데요. 여기에 공기 중에 결핵균이 둥둥 떠 있겠죠. 그죠? 활동성 결핵이니까. 이 환자의 액취 콜록콜록하면 이 균이 공기 중에 둥둥 떠 있을 거예요. 활동성 결핵 환자도 음압격리를 해요. 왜냐하면 균이 막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공기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내가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복도에 있는 공기가 이쪽으로 들어가요. 그죠? 문을 열고 들어가면 공기가 이쪽으로 안에서 복도에서 방 안으로 들어가고 방 안에 있는 공기는 음압 처리 기구를 통해서 외부로 나가는 거. 외부. 복도밖에 아니고 외부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음압 처리예요. 음압 처치, 음압 격리실이에요.
이 방에 있는 공기가 음압 처리 기구를 통해서 쪽쪽 빨아들이는 거예요. 바깥으로. 외부로 빨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도에 있는 공기는 안전하죠. 여기 있는 공기 위험하죠. 위험한 공기가 복도로 나가면 안 되죠. 그죠? 여기는 민간인들이 돌아다니는 데니까 이 공기가 복도로 나가면 안 돼. 그래서 어느 쪽으로 쪽쪽 빨아들이냐? 바깥으로, 외부로 쪽쪽 빨아들여서 내보내야 돼. 그래서 음압격리실 그러면 이게 이제 음압격리실이에요. 음압격리실 그러면 복도 쪽에 있는 공기가 환자 방으로는 들어가요. 들어가도 되죠, 그죠? 네. 위험한 건 여기 있는 공기니까. 요 공기만 음압 처리 기구를 통해서 외부로 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음압 처리가 음압이 잘 되어 있나를 테스트하려면 이렇게 깃털처럼 얇은 깃털 같은 거를 이렇게 들고 들어가요. 여기 들어갈 때 이렇게 들고 들어가. 문 열고 들어가면 이게 어느 쪽으로? 저쪽으로 이게 쫙 날려요. 이 깃털이 저쪽 방향으로 쫙 날려. 네. 그러면 복도에 있는 공기는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 있는 공기는 외부로 나가는 거죠. 이게 음압 격리실이에요. 네. 그래서 1급 감염병인 사람은 이 음압 격리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2급, 3급도 음압 격리를 하는 경우가 있긴 있죠. 그죠? 활동성 결핵 환자 이런 음압 격리실 들어가요. 결핵은 2급이지만. 그래서 음압 격리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기 중에 이 복도에 있는 공기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 있는 공기 외부로 나가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음압 격리실이에요. 그래서 음압 그러면 쪽쪽 빨아들이는 방향 그쪽이 음압이에요. 그 반대쪽이 양압이고 음압 격리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음압 처리 기구가 잘 안 되면 이쪽으로 못 빨아들이니까 이 공기가 복도로 나올 수 있죠. 그럼 안 되는 거죠, 그죠? 여기는 활동성 결핵 환자가 누워 있으니까 음압 처리가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코로나 처음에 뭔지 잘 몰랐을 때는 음압 격리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안 하죠. 이게 이제 음압 격리. 이거는 수준 높은 격리예요. 수준 높은 격리. 높은 수준의 격리가 음압 격리예요. 근데 이제 우리 코호트 격리라고 들어보셨죠? 코호트 격리라는 게 있는데요. 코호트 격리는 뭐냐면 같은 균이나 같은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들끼리 한 방에 모아놓는 거예요. 그렇게 격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코호트 격리가 가능한 게 있고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같은 균이라고 다 몰아넣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코로나19도 코호트 격리 했었어요. 코로나 PCR 양성 나오면 한 방에 싸그리 모아놓고 이렇게 케어하고 그랬는데요. 이 활동성 결핵은 코호트 격리가 안 돼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결핵은 결핵균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좀 센 놈이 있고 약한 놈이 있고 항생제 내성 결핵균 이런 거는 싸그리 모아놓으면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활동성 결핵 환자는 코호트 격리가 불가능해요. 하면 안 돼요. 법적으로. 그래서 뭐 코로나 환자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코호트 격리하고요. 코호트 격리가 좋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그죠? 병실이 없어서. 원래 1인실 독방에다가 격리를 해야 되는데 병실이 없으면 할 수 없이 싸그리 모아놓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코호트 격리는 뭐 좋은 건 줄 아는데 좋은 게 아니고요.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래서 음압격리 그러면 요 병실에다 음압격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급 그러면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즉시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보건소장한테. 그리고 음압격리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 이거 아주 빨간 줄로 박박 꺼 놓으셔야 돼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멘트는 다 이렇게 똑같이 써 있는 멘트인데요.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 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이거 무슨 소리냐면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누군가가 비행기 타고 들어왔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옮겨. 이러면 1급이에요. 뭔지 모르겠는데 막 옮겨. 치명률도 아직 잘 모르겠고 얘가 뭐 어떤 건지 잘 연구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뭔지 모르는데 막 옮겨요. 이러면 무조건 1급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게 밝혀지고 아, 얘 좀 괜찮은 애야. 그러면 1급, 2급, 3급, 4급 이렇게 밀려나죠. 네. 근데 뭔지 모를 때가 제일 무섭죠. 우리 코로나도 그런 거예요. 뭔지 몰라서 그렇게 난리를 친 거예요. 지금 알고 나니까 별거 아니다. 에? 죽지는 않더라. 그래서 지금 이제 4급도 아니고 법정 감염병 자체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뭐 코로나가 다시 유행한다고 자꾸 겁주는데 겁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원래 바이러스라는 게 변이라는 게 있고요. 변이를 하면 할수록 처음에 나온 애들보다 더 못한 애들이 나오는 게 변이에요. 그게 바이러스 변이의 원칙이에요. 제일 처음에 나왔던 코로나19, 2019년에 유행했던 그 19 바이러스가 원조인데요. 개의 새끼 치는 거죠. 그죠? 새끼를 치면 칠수록 더 약한 애들이 나와요. 더 약한 애들이. 그래서 변이가 자꾸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격리는 자꾸 풀리죠. 그죠? 응. 그래서 변이가 일어나 너무 무섭다 이게 아니고요. 바이러스가 변이가 일어났다는 건 이제 끝났다 그 소리예요. 네. 이제 공포를 조장하려고 자꾸 그러는데 알면 알수록 공포는 없어요. 근데 바이러스라는 게요 들어왔다가 쭉 살고 지가 알아서 죽는다 그랬죠. 이게 이제 우리 보통 그 호흡기 바이러스의 사이클이 보통 한 일주일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 감기 걸리면 집에 있으면 일주일, 병원 가면 7일, 약 먹으면 7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감기 바이러스는 보통 일주일 가요. 이 사이클이. 근데 왜 약 먹었냐면 얘가 피크일 때 증상이 심하죠. 그죠? 열나면 해열제 먹고 머리 아픈 진통제 먹고 그러잖아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살다가 아주 청장년기를 찍고 그 다음에 일주일 되면 얘가 자연사해요. 자연사.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래요. 자연사를 하는데 왜 일주일 뒤에 기침을 하죠? 나 지금 한 달 됐는데 아직 기침해. 그러죠? 그렇죠. 감기도. 일주일 지났는데 한 달째 기침해.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얘가 청장년기에 피크를 찍을 때 이제 여기다가 데미지를 입힌 거예요. 기도 점막에다가 기관지 점막을 막 핥히고 지나갔어. 그게 다 나을 때까지 기침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격리를 한 달 동안 하진 않죠. 코로나로 기침을 한 달째 해. 그래도 그 사람은 격리 일주일 끝나죠. 그죠? 왜냐하면 더 이상 그 기침에 바이러스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자연사이기 때문에. 다만 요때에 데미지를 입어서 후유증이 남은 거죠. 그 후유증을 한 달째 갖고 있는 거지 바이러스가 일주일까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변이가 와도 후유증이 있어도 격리 기간은 여전히 일주일인 거죠. 그래서 이 일주일을 잘 넘기려고 우리가 약을 먹으면 이 완만한 곡선을 찍는 거죠. 이 곡선은 이 사이클은 어차피 시간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자연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1급 그러면 중요한 말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둘 중에 하나 그러면 유행